KIA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느낌 한 번쯤은 받으셨을 거예요. 또 파워히터 연기비네? 이번엔 진짜 터질까? 항상 홈런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이른바 공포의 타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면 큰 스윙만 요란하고 결과는 아쉬운 경우가 적지 않았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공갈포라는 말까지 나왔던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오프시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홈런쇼를 기대하게 만드는 유형이 아니라 전천후영 선수, 게다가 계약 규모가 무려 14억 원. 이 선수 한 명이 들어오면서 라인업 전체가 다시 짜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포지션까지 여러 곳을 소화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죠. KIA의 공격력에 진짜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왜 이 영입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부터 볼까요? KIA가 이번에 선택한 건 단순히 세게 친다는 이미지의 타자가 아닙니다. 출루, 컨택, 주루,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커버하는 수비 유연성까지 팀이 부족했던 부분을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유형이죠. 쉽게 말해 홈런 하나에 올인하는 야구에서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야구로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KBO는 시즌이 길고 부상과 슬럼프가 반드시 찾아오는 리그입니다. 특정 선수 한 명에게 화력을 몰아주다가 그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그림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죠. 하지만 전천후영 선수는 다릅니다. 홈런이 없더라도 꾸준히 출루하고 연결하고 찬스를 만들고 팀 공격의 흐름을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더해 이 선수의 진짜 가치는 포지션 소화 능력에서 폭발합니다. 한 선수가 여러 자리를 커버해준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라인업을 훨씬 자유롭게 짤 수 있어요. 오늘은 코너 내야, 내일은 외야, 상대 투수 유형과 팀 컨디션에 맞춰 퍼즐을 바꾸듯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비가 약하지만 타격은 좋은 선수, 부담을 줄여서 더 공격에 집중, 수비가 좋은 유망주, 점점 출전 기회를 늘려 성장 가속, 벤치 멤버, 특정 상황에서 최적의 카드로 활용. 선수 한 명이 들어왔을 뿐인데 팀 전체의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 이게 바로 이번 영입이 라인업이 바뀐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팬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태도와 준비성. 보고에 따르면 그는 몸 관리가 철저하고 팀이 요구하면 어떤 역할이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수는 라커룸 분위기까지 바꿔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은 KIA에서 수비주루 팀플레이까지 다 해야 생존한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준다는 건 정말 큰 의미죠. 그리고 14억이라는 금액, 물론 큰돈이지만 동시에 구단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을 야구가 목표가 아니다. 우승 경쟁을 하겠다. 팬 입장에선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꿈만 꾸면 안 됩니다. 전천후라는 말이 항상 완벽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다는 건 한 곳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즌이 길수록 피로가 쌓이고 언론은 14억이라는 숫자를 계속 언급하겠죠. 슬럼프에 빠지면 그래서 14억 값은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큰 폭발보다는 꾸준함입니다. KIA가 그토록 필요했던 건 매 경기 조금씩 팀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이제 이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가면 생길 도미노 효과를 상상해 봅시다. 중심 타선의 부담 분산, 하위 타선에서도 출루율 상승, 찬스 상황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생성, 상대 투수가 초반부터 많은 공을 던지게 됨, 경기 전체가 길어지고 후반에 상대의 불펜이 빨리 소진되면 이건 곧 기회로 이어집니다. 홈런이 없어도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야구, 바로 최근 트렌드가 원하는 방향이죠. 초반 운영은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감독은 몇 가지 포지션을 번갈아 테스트하면서 어디서 가장 팀 효율이 좋아지는지 확인할 겁니다. 동시에 타순에서도 클린업 히터 바로 앞에 둘지 혹은 찬스를 만드는 2번 타자로 둘지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겠죠. 적응만 빠르면 팬들은 금방 체감할 겁니다. 오늘은 쉽게 안 무너지네? 점수가 안 나도 계속 압박을 주네? 이게 전천후영 타자가 주는 진짜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의 기대를 정리해보죠. 아무도 그에게 리그 홈런왕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라인업이 흔들릴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침착하게 팀을 살려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14억이라는 금액은 모험이 아니라 투자로 기억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KIA가 영입한 이 전천후 선수,
공격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팀이 노릴 수 있는 분명한 약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KIA가 그를 중심으로 전술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컨택 능력입니다. 이 선수는 큰 스윙보다 상황에 맞는 스윙을 선택하는 타입이에요. 헛스윙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파울로 끌고 가며 투수를 괴롭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타율의 문제를 넘어서 상대 투수의 공수를 늘리고 결국은 후반 불펜 싸움으로 끌고 가는 토대가 됩니다. 특히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집중력, 바깥쪽 공을 밀어치는 능력,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드는 스타일,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끊기지 않는 공격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출루 의식입니다. 볼넷을 억지로 얻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치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을 가려가며 기다릴 줄 아는 선수죠. 이런 유형이 2번 혹은 6번 타순에 서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앞에서 찬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어주고 뒤에서 찬스가 오면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근히 중요한 건 주루 센스예요. 폭발적인 스피드는 아니어도 타구 판단과 리드폭 조절이 좋아서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1루에서 3루를 파고드는 그 한 번의 판단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경우 생각보다 많죠. 이건 기록에 다 드러나지 않지만 경기를 오래 보는 팬이라면 확실히 체감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빈틈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약점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장타 생산력의 변동성. 장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리그 최상위권 파워 히터와 비교하면 분명히 폭발력은 떨어집니다. 상대 투수들이 이 점을 파악하면 대담하게 스트라이크 존 승부를 걸 수 있죠. 즉 출루를 차단하고 땅볼 유도에 집중하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특정 구종 대응입니다. 특히 몸쪽 높은 패스트볼, 떨어지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이 두 가지 패턴을 연속으로 던질 때 타이밍이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물론 이는 코칭과 분석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만 시즌 초반에는 이 부분을 상대 구단이 적극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갈라 노립 잼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약점을 어떻게 가려줄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KI의 전술이 등장합니다. 이 선수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의 성적뿐 아니라 팀 전체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2번 타자 카드, 컨택과 출루, 상급의 상황 타격이 강점이라면 2번에 두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번트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고 3번, 4번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며 필요하면 직접 타점을 올릴 수도 있죠. 요즘 트렌드와도 잘 맞는 배치입니다. 이 클린업업 브릿지 타자 5번 혹은 6번에 두면 상대팀은 하위 타선을 쉽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앞에는 힘있는 타자들, 뒤에는 끈질긴 연결력이 있는 이 선수 상대 투수는 매 이닝 위기를 느끼게 되죠. 특히 늦은 이닝에 볼넷 단타 실책이 겹치면 바로 실점으로 이어집니다. 3좌우 조합 최적화. 이 선수의 스윙 메커니즘은 좌완 투수보다 우완 투수 상대로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완 선발을 상대로는 상단 타순, 좌완을 상대로는 하위 타순 혹은 벤치 대기, 이런 식의 맞춤형 운영도 충분히 가능해요. 전천후 선수의 진짜 가치는 항상 똑같이 쓰기보다 상황에 맞게 조율할 때 폭발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건 단지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상자가 생겼을 때 라인업 붕괴 방지, 특정 시리즈에서 수비 강화 라인업 가동, 타격이 좋은 유망주를 과감하게 기용, 이렇게 여러 명의 성장 속도까지 바꿔뒀습니다. 특히 젊은 내야수들에게는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만 동시에 배울 기회도 많아진다는 메시지가 되죠. 물론 여기에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계속 바꾸다 보면 몸의 루틴이 깨지고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천후니까 계속 돌려 쓴다가 아니라 팀이 가장 안정될 때의 기준 포지션을 먼저 정해두는 것. 그 위에서만 제한적으로 변화를 줘야 시즌 후반까지 체력과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영입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큰 폭발력 대신 매일 꾸준히 이기는 야구로 가겠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KIA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향해야 할 팀 컬러와도 잘 맞습니다. 화려한 한 방보다 9회까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야구.
팬들이 원했던 것도 어쩌면 바로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천후 14억 연기비 팀 전체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KIA가 진짜로 우승권 팀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퍼즐을 더 맞춰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수는 단순히 자기 성적만 올리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가 들어오면 팀 내 여러 핵심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본래 리듬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표적으로 중심 타선. 지난 시즌 몇몇 타자들은 결정적인 한 방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스윙이 점점 커지고 선택이 거칠어지는 장면이 자주 보였죠. 하지만 라인업에 믿을 수 있는 연결형 타자가 한 명 추가되면 찬스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 말은 곧 중심 타자가 굳이 무리한 승부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볼넷을 선택해도 뒤가 이어줄 거라는 확신. 이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타석 퀄리티 자체가 개선됩니다. 또 하위 타선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KIA는 7회 2번 타순이 조용한 경기에서 공격 흐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출루와 컨택이 가능한 선수가 상황에 따라 하위 타선으로 내려간다면 9번에서 다시 득점 찬스가 시작되고 1번 타자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환형 라인업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상대 투수에게 굉장히 피곤한 구조예요. 이닝 어디에서도 쉬어갈 타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비에서도 시너지가 생깁니다. 특정 포지션이 흔들릴 때 전천후 선수가 잠시 그 자리를 메워준다면 부진한 선수는 벤치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할 시간을 얻습니다. 과거엔 부진해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내보내야 했던 자리들, 이제는 상황에 맞춰 경기 후반 수비 강화, 체력 관리용 로테이션, 매치업 맞춤 카드, 이렇게 운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한 시즌 전체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바로 벤치 경쟁 구도입니다. 전천후 선수가 들어오면 벤치 멤버라고 해서 단순대기 요원이 아닙니다. 포지션 유동성이 커지면서 수비 전문, 대주자, 좌우 스플릿 특화 타자, 이렇게 역할이 세분화되고 각자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 전체 퍼포먼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 스타 몇 명이 끌고 가는 팀에서 모두가 기여하는 팀으로 바뀌는 시작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 KIA는 정말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전천후 선수 한 명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KIA가 앞으로 더 보완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발 로테이션의 안정성. 아무리 공격이 좋아져도 선발이 초반에 무너지는 경기가 반복되면 전술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타선이 끈질기게 상대 투수를 괴롭히려면 우리 투수도 최소한 경기를 길게 끌고 갈 힘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져야 전천후 선수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불펜 운용의 체계화. 끈질긴 야구를 하다 보면 후반 승부가 많아집니다. 그때 믿고 꺼낼 수 있는 불펜 카드가 없다면 좋게 만들어 놓은 흐름을 한순간에 내줄 수 있죠. 특히 매치업별 스페셜리스트와 멀티이닝 가능한 롱 릴리프, 이 두 가지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면 팀은 훨씬 지지 않는 야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젊은 야수들의 성장 가속화. 전천후 선수가 있다고 해서 유망주들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수비 기본기, 타석에서의 선택, 경기 흐름 읽기, 이 세 가지에서 확실히 성장한다면 KIA는 단기 성적뿐 아니라 중장기 전력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깁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방만 노리는 야구는 이제 그만. 꾸준히 믿을 수 있게 끝까지 가는 팀으로 바꾸겠다. 이건 단순히 전술이 아니라 팀 철학의 변화입니다.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을 때 오늘도 쉽게 안 진다는 기대를 품게 만드는 팀. 그런 팀이 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이 전천후 14억 카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즌이 시작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이 선수의 합류로 인해 KIA의 라인업은 더 유연해지고 경기 운영은 더 입체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팬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한 명 왔을 뿐인데 팀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으로 이 영입이 성공 사례로 남을지 논란거리로 남을지는 시간이 답해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KIA가 맞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점만큼은 많은 팬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보는 이번 연깁의 포인트, 그리고 KIA의 시즌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